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 상패 소식에 주식시장에서도 위메이드 그룹 주가가 하한가로 추락했습니다. 이번 상패의 원인과 향후 영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바이오부 정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일단 위믹스 상패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게 유통량 공시 때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내 주요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는 이 위믹스의 상패 이유 중 하나로 이 유통량 공시 위반을 꼽았습니다. 위메이드가 제출한 자료대로라면 시장의 위믹스는 약 2억 4천만 개 정도만 유통됐어야 했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약 7,200만 개의 코인이 더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유통량이 계획과 달랐던 건 위메이드가 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 위믹스를 담보로 또 다른 코인을 빌렸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과정에서 담보 물량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기존 계획보다 많은 물량이 유통량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통량 의혹이 불거지자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지난 10월 27일 위믹스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고요. 약 한 달간의 숙고를 거쳐서 상장 폐지를 어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위메이드가 유통량을 정말로 허위로 공시를 했다면 이게 단순히 코인 상장 폐지로 끝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국내에선 사실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공시를 허위로 할 경우에는 이게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벌이 되는데요. 근데 아직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증권성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본시장법의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허위 공시가 만약에 사실일 경우를 가정한다면 이로 인해서 그리고 투자자가 소송을 걸고 난 뒤에 손해를 봤다 이런 인과관계가 증명이 될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고요. 또 위메이드도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일 가능성, 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핀테크와 블록체인 전문가로 꼽히는 정수호 변호사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통량 허위 공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그런 인과관계까지 좀 인정이 돼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이게 있는데 관리 종목을 일단 지정을 하고 이 이슈가 해소가 안 되면 상장 폐지까지 나아갈 가능성도 좀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가능성이 높진 않을 것 같지만. 네, 위메이드가 정말 허위로 공시를 한 거냐 오늘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위메이드 장영국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부당하다는 반응이죠? 그렇습니다. 장영국 대표는 굉장히 부당함을, 억울함을 표현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장영국 대표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제 거래소별로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워딩들을 조금 살펴보면 장영국 대표는 상장 폐지 결정은 거래소의 슈퍼 갑질이다. 그리고 불공정한 업비트의 판단은 사회 악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고요. 또 유통량이 무엇인지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금 뭐 준 적이 없다. 업비트 측에서 준 적이 없다. 그리고 위믹스에만 적용하는 철저한 기준을 왜 다른 코인에는 적용하지 않느냐며 이렇게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네, 기준을 안 알려주고 어떻게 기준을 지키라고 하는 거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갑질이라고 하는 이 거래소의 갑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로 봤을 때. 사실 예전부터 거래소와 그 상장되는 코인의 재단, 발행 재단 같은 경우에는 갑과 을 관계가 어쩔 수 없이 성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소를 통해서만 이제 재단들이 코인을 유통이 거의 대부분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특정 뭐 코인에 대해서 상장 폐지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재단 자체의 재산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갑을 관계는 존재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도 존재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걸 시사하네요. 사실 그래서 위믹스도 뭐 물론 큰 재단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 관계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지금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이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상장 폐지를 좀 막아보자 이런 뭐 의견인 것 같은데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될까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업계에서는 많이 보고 있고요.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일단 가처분 신청을 떠나서 이제 또 상장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재상장이 가능하냐 이 가능성도 한번 살펴보면요. 업계에서는 일단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실제로 이게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위메이드와 비슷한 사례가 작년에도 있었는데 이 피카코인을 발행하는 피카 프로젝트가 있는데 업비트의 작년에 상장 폐지 이후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이제 결국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이장울 교수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어서 상장 폐지한 코인을 재상장하는 건 거래소 입장에서 위험하다며 현실적으로 재상장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런 이슈 때문에 위메이드 그룹주들 하한가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심각하고도 민감하게 보고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 이번 이슈가 위메이드 회사 자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악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당연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시장에서도 많이 반응을 했고요. 장영국 대표는 사실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위믹스 사업의 축은 이미 글로벌로 넘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게임의 핵심 중 하나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이 P2E라는 겁니다. P2E 게임이 성공하기 위해선 뭐 게임이 얼마나 재밌느냐 이건 물론이고 당연한 것이고 얼마나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예. 실제로 코인 가격이 떨어졌던 P2E 게임들을 살펴보면 그 이용자 수도 대폭 줄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테픈 같은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은 뭐 하루에 1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면서 인기를 굉장히 많이 모았었는데요. 예. 하지만 코인 가격이 지금은 뭐 그때보다 99%만큼 떨어졌고 그리고 하루 수입이 10,000원을 밑돌자 이제 이용자들이 80% 가까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그래서 위믹스 코인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기존 게임들의 트래픽이 감소했고 또 매출 감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장영국 대표는 그래서 이번 지스타에서도 공개한 신작들을 모두 위믹스 네트워크와 결합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신작 출시를 앞두고 이번 위믹스 쇼크라는 암초를 마주한 만큼 장 대표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IT 바이오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윤석빈 특임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위믹스 상패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앞에서 약간 논의됐던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통찰력 있는 규제가 부재가 있어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사업자 부분에서도 투명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앞에 있는 시스템적으로, 서비스적으로, 그런 종합적으로 통찰력 있는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믹스뿐만 아니라 앞서 이제 테라 루나 사태, FTX 사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마련을 하면 피해자 방지 효과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전체적인 규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객관적인 공정한 기준들이 없어서 사실은 이번 사태도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투자자들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 어떤 식으로 마련을 해야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통찰력 있는 규제가 필요한데요. 특별히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언권법들이 시급히 좀 필요하고요. 그 안에 지금도 뭐 소비자 보호 장치, 불공정 거래 방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법적인 부분에서 안전한 프레임워크, 법적인 조치가 필요해서 이런 일들을 소비자도 그렇고 피해자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윤석빈 특임 교수였습니다.